네, 반갑습니다. 디오 채널입니다. 이번 종목 분석 시간에서는 최근에 가장 상승세가 많이 확인되는 섹터죠. 국내 코로나 백신 관련 종목인 이연제약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좀 한번 보고 시작을 할 건데요. 최초로 이제 이연제약이 시장에서 이 어필이 됐던 그런 시점은 5월 초죠. 이 mRNA 백신 관련된 종목 중에서 실제로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종목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강한 상승세가 확인되기 시작된 종목인데, 간단하게 좀 회사를 알아보자면, 일단 이연제약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고, 실제로 투자 지출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과 꾸준한 순이익이 확인되는 몇 안 되는 그런 중형 바이오 종목입니다. 그래서 주로 영위하는 사업을 좀 살펴보자면, 전문 의약품과 원료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영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요즘에 백신 생산할 때 가장 필요한 유전자 치료제라든지 백신 원료 의약품, 그 관련 섹터에 포함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연제약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나 아니면 향후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항상 이 비교를 하려고 하시는 게, 진짜로 이 종목이 신풍제약처럼 상승이 가능한지, 혹은 앞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이런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 방송에서 진행되는 의견은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추후에 이 내용을 토대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 투자 책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진다라는 가정하에 방송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연제약의 모멘텀이라고 하죠. 긍정적인 부분들. 일단 이연제약이 이 충주에 짓고 있는 바이오 공장이 준공이 완료됐다는 얘기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 인증 준비를 시작하는 그런 이제 미생물 발효를 기반으로 하는 유전자 치료제인 플라스미드 DNA와 이를 활용한 mRNA 대량 생산 가능, 뭐 이런 얘기들이 기사로 나오고 있는데, 간단히 좀 기사 내용을 먼저 보고 시작을 할게요. mRNA 백신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 건설주랑 더불어서 가장 집중되고 있는, 관심을 받는 그런 영역이죠. 그래서 보면은 유전자 세포 치료제 시장에서 글로벌 생산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 나오면서, 실제로 충주 바이오 공장 준공이 완료됐고 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 인증 준비를 시작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 의약품 원료를 가장 이제 빠르게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회사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의 또 급등이 나왔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이 기사고요. 한번 쭉 보자면, 추가적으로 향후에 이 공장에 대해서 추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좀 내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충주 바이오 공장 준공 완료, 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 인증 준비 시작, 플라스미드 DNA와 이를 활용한 mRNA 대량 생산 가능, 이 기사 내용이 가장 많이 확인이 되는데, 이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플라스미드 DNA가 무엇인지, 앞으로 이 코로나 백신주 얘기할 때는 이 방금 말씀드렸던 방금 말씀드렸던 플라스미드 DNA라는 명칭이 자주 좀 언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보면 플라스미드 DNA는 쉽게 말씀드리면 바이러스 운반체 기반 유전자 치료제 원료 물질입니다. 원료 물질로 사용되는 거고, 이 유전자 치료제 의약품 생산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물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치료나 뭐 유전자를 활용한 백신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들이 이 플라스미드 DNA라는 것을 계속 수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적어드리자면 바이러스 운반체 기반 유전자 치료제의 원료 물질,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 의약품 생산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물질. 앞으로도 이 백신 관련주 얘기할 때 이 단어가 많이 등장할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일단 이 충주바이오 공장이 준공이 완료가 돼서 플라스미드 DNA를 생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부각되면서 최근에 상승이 나왔다는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좀 모멘텀, 상승 모멘텀을 보자면 전 세계적으로 이 유전자 세포 치료제 위탁 생산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임상 단계 물질을 생산하는 그런 소규모 시설의 그 기업들, 소규모로만 한마디로 플라스미드 DNA를 찾았었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수요가 별로 없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지난해부터 mRNA 치료제가 승인받기 시작하면서 이 플라스미드 DNA라는 물질이 박광을 받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mRNA 백신이라는 건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이 mRNA를 활용한 백신이죠. 그래서 최근 해외에서 이 플라스미드 DNA를 생산하는 기업이 10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원의 인수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또 보자면 알데브론이라는 회사예요. 알데브론이라는 회사고, 최근에 또 급등났던 진원생명과학에 대한 얘기 나올 때 몇 번 등장했던 회사 이름이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알데브론이라는 회사가 다나오에 약 96억 달러에 매각된다는 소식, 그만큼 이 플라스미드 DNA를 생산할 수 있는 회사에 대해서 시장에서 높게 평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연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 물질을 생산할 수 있다면 저평가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적어드리자면, 최근 해외에서 플라스미드 DNA를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하나로 10조 원 가량의 인수, 기업 가치가 그만큼 상승했다라는 얘기. 현재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기업 중에 이 가장 빠른 이 방금 말씀드린 원료 대량 생산이 가능한 건 이연제약이고, 이런 내용들이 부각이 되면 당연히 매출의 급증도 있고 영업이익의 급증도 있고 밸류에이션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기사 내용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또 다른 이 플라스미드 DNA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인 진원생명과학의 경우에는 바로 생산을 못해요. 여러가지 그 과정을 다 거치면 2022년 하반기부터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국내에서 이 물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가 이연제약이 향후 유지가 된다는 내용이죠. 그렇게 알아주시고, 또 추가적인 이 상승 가능 요소를 말씀드리자면, 며칠 전에 나왔던 기사 내용 중에 보셨을 거예요. 국산 백신 개발을 위한 백신 컨소시엄이 출범했다, 이런 기사 내용을 아마 보셨을 건데, 이 컨소시엄의 내용은 요약하자면 이 각각의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바이오 기업들이, 이 여러 기업들이 의기투합을 해서 기술 확보부터 대량 생산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백신 컨소시엄에 모집된 회사들을 보면 mRNA 기술에 대해서 상당한 이 근거가 있고 내용이 있는 회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당연히 이를 활용한 백신을 개발하면 그 백신은 mRNA 기술을 활용한 백신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mRNA 백신을 통해서 이 대량 생산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이연제약의 가치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내용을 좀 정리하자면 mRNA 백신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이연제약의 원료 물질 생산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번 또 관련 기사로 보여드리자면, 국산 mRNA 백신 개발을 위한 컨소시엄 지난 6월 29일에 출범했다는 내용이고, 회사들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 이제 이 mRNA 플랫폼을 활용한 기술들, 이 영역에 대해서 강점이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뭐 위탁 생산 가능한 회사들도 있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회사 이름들을 보면 대부분 이 바이오 제약주들 많이 보시는 분들이 한번 좀 들어보셨던 회사예요. ST팜이라든지 아니면 한미약품이라든지 아니면 녹십자라든지.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이 mRNA 백신 개발과 생산을 위해서는 결국에 이연제약의 이 플라스미드 DNA 이 원료 물질을 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내용으로 좀 제가 간단히 적어드리면, 국산 백신 개발을 위한 컨소시엄은 6월 29일에 출범. 각각의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 확보부터 대량 생산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 mRNA 백신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연제약의 원료 물질 생산 능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내용인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이 이연제약이 이번에 준공을 완료한 충주 공장에 또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 추가적인 투자는 2,900억의 대규모 투자 자금이 필요로 되는 사업이고, 이 매출이나 영업이익 대비해서 2,900억이라는 신규 투자금을 걱정하는 그런 이제 주주분들도 있는데, 기사 내용에서 보면은 그 투자금에 대해서는 이미 확보가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기존의 2,400억에서 500억 원 증액된 투자금이고, 2,900억 원은 이연제약의 10년치 영업이익의 2배가 넘는 금액, 상당히 큰 금액을 투자 금액으로 지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 금액의 확보는 어떻게 됐냐면, 2017년에 전환사채로 400억, 그리고 최근에 CB 발행 전환사채로 700억, 그리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100억 원 등 1200억 원을 외부에서 조달을 했고, 나머지 금액은 예전에 2018년도 헬릭스미스 지분 처분 차익에 대해서 1100억이 있는데, 그 처분 차익과 영업활동 창출 현금 등으로 충당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투자 집행이 예정이 돼 있고, 그 투자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투자금을 다 확보를 해놨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그 투자가 완료가 되면 연간 생산 능력은 당연히 증가가 될 것이라고 시장에서 보는 거고, 그렇게 되면 또 다시 한번 매출액과 이익이 크게 늘면서 밸류에이션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좀 내용을 적어보자면, 추가적인 투자를 위한 2,900억의 대규모 투자자금 확보 완료. 내용은 조금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글로 좀 복붙을 할게요. 그래서 전환사채 금액으로 확보한 금액, 그리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확보한 금액, 그 다음에 평가 차익, 그리고 보유자금 및 영업활동 창출 현금이라는 내용. 그래서 기사 내용에도 나와 있었지만, 이연제약의 10년치 영업이익의 2배가 넘는 금액이 투자 금액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순이익이 발생되고 있다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 제약주의 뭐 특성이기도 하지만 고평가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고, 절대적으로 이 이연제약이라는 회사가 향후에 멀티플을 적게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주가 흐름 좀 간단히 보자면, 예전에 이거 제가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그 방에서는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실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신풍제약이랑 굉장히 비슷한 차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차 상승 구간에서 급격하게 시세를 끌어올리고 스타트한 금액 대비해서 2배 가량의 시세를 발생을 시키고, 그 다음에 급격한 조정, 그리고 급격한 조정 이후에 횡보 구간 혹은 21선까지의 조정을 확인을 하고 재차 시세를 발생시키는 그 모습이 신풍제약이 예전에 상승했던 모습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보자면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1차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죠. 8,000원 부근에서 2만원 부근까지 2배 이상 시세를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급격한 조정을 보이면서 21선에서 지속적으로 시세를 유지해 나가는 모습, 그러면서 고점이 계속적으로 돌파가 되죠. 이런 모습들은 지금 이연제약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신풍제약도 그 덱사메타손 치료제 물질에 관한 기대감이 유지되면서 꾸준하게 주가가 올랐던 거고, 이연제약은 이 플라스미드 DNA 생산이 가능할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현재 준공 중이었던 충주 공장의 준공 완료 여부에 대해서 시장 관심도가 유지되면서 고점이 갱신되고 있는 종목.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시적인 상승이라기보다는 아직도 코로나 백신 관련된 이슈는 중간중간에 부각이 될 거기 때문에 조정은 물론 있겠지만, 이 실제로 캐파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추가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변동성은 당연히 조심해야겠지만요. 그래서 신규로 혹시라도 이 종목에 대해서 접근하실 분들은 그냥 급등하고 있는 와중에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21선을 상당히 잘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아직은 61선과의 이격도가 크기 때문에 21선에서 이탈하는 조정으로 시세를 크게 20-30% 더 빼거나 이러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은 나올 호재가 충분히 더 있어요.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도 21선이 유지되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상승이 이어진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조정 구간은 웬만하면 21선을 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 매수 주체 보면은 꾸준히 외국인과 기관의 순환매가 확인이 되는데, 어차피 바이오 제약주들 급등 나올 때는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여기서 이제 항상 중요하게 여길 거는 신용 비율이 급격히 올라가는지 이런 거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투자 경고가 붙거나 혹은 중간에 좀 예상보다 강한 급등이 나와서 단일가가 혹시라도 실행이 되거나 했을 때는 비중을 조절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봉상으로 연속 상승이 꾸준히 나오는데, 정말로 예전에 그 신풍제약이랑 비슷한 모습이죠. 그래서 목표 가격은 따로 정하시기보단 거래량을 중요시 하셔야 돼요. 중간중간에 손바뀜이라든지 아니면은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거래량과 이 장중의 수급 패턴, 그리고 캔들을 보면서 추가적인 대응을 해야 됩니다. 단지 이제 막연하게 그냥 이 종목이 잘 올라가니까 보유하고 계신다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 적어도 이 종목이 왜 올라가는지, 그리고 어떤 모멘텀으로 향후에 추가 상승이 가능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연제약뿐만이 아니라 현재 진원생명과학도 그렇고 아이진도 그렇고 mRNA 관련주들 앞으로 급등이 나오거나 혹은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면 제가 또 다룰 그 생각이 있으니까 그때 또 좋은 영상 촬영해서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연제약은 요 정도까지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